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교시 때는 그 심리적 관점을 받고 이제 언어적 특성에 따른 고객 유형별 대응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빈정거리는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응대할 때는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냉정하고 정중하게 응대를 한다. 상황에 따라 고객의 문제 언행을 우회적으로 지적한다. 진지함보다 가벼운 농담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응대한다. 이 빈정거리는 유형이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더 불리해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작전에 휘말리는 거죠. 그러지 말고 냉정하게 감정에 너무 민감하지 않게 응대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살짝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농담하고 가벼운 분위기에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반복형, 상대방의 말에 매번 동조하지 않는다. 고객의 말에서 핵심을 찾아내어 확인 후 응대한다. 가능한 단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한 말 또 하고 뭔가 계속, 이런 사람은 피곤하지만 일단은 핵심을 찾아야 돼요.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서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허풍형. 그 허풍형 스타일은 또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우회적 표현으로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고, 언행의 번복에 대비를 한다. 그러니까 언행의 번복에 대비한다는 건 뭐냐, 허풍형은 막 실언을 하죠. 막 허세, 여러 가지 없는 거를 허풍이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행의 번복, 그러니까 말을 바꾼다는 거죠. 이거 다 살게요. 이거 얼마, 이거 100만원? 좋아요. 살게요. 근데 정작 나중에 내가 언제 100만원 산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다 산다 그랬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뭔가 번복할 확률이 높아요. 그쵸?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하고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논해야지, 추론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거를 또 더 확대 해석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 갭을 줄일 수가 없어. 그렇죠? 우회적 표현으로 사실을, 그러니까 돈이 많으시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나 돈 많아. 그래도 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으신지요? 예산은 혹시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포커스를 줄여야 돼. 그리고 사실을 말할 수 있게 이제 여러분들 유도를 해야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비유형, 고객의 진심과 기대사항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논리적 화법으로 대응한다. 고객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고객의 진심과 기대사항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한다. 뭔가 은유적, 비유적, 이런 분들은 참 애매모호하죠. 비유하니까 어려워요. 잘 들어야 돼요. 논리적 화법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의 약점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 이런 사람들은 주도 면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심하고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응대해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
논리적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꾸준히 설득한다. 이 논리형도 좋게 얘기하면 논리형이, 나쁘게 얘기하면 곤조, 그 다음에 이기적인 게 되게 강한 거예요. 내 생각, 그래,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논리가 있는데 무조건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만 이것을 다 풀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논리형은 계속 그래. 그 논리로만 계속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논리가 의미가 없어. 그쵸? 그래서 상대방이 논리형이면 그 논리를 일단 다 들고 논리를 풀게 놔둬야 돼요. 그래서 논리의 빈틈을 조금씩 같이 풀면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상대의 의견을 동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꾸준히 가야 돼요, 논리형은. 그래서 참 어려운 사람이, 이런 유형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다음에 고성방가형, 이런 스타일이 제일 쉬울 수 있어요. 시끄럽긴 하고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아니야, 훨씬 낫다는 거지. 고성방가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열받았어, 소리를 일단 질리면 일단 풀리는 사람이에요. 또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만 뭔가 제스처가 큰 사람은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컴플레인이 나타날 때는 이런 캐릭터를 뭔가 조용하고 클래식이 나오는 아늑한 스페이스에서 뭔가 응대하고, 여기서 소리 지르고 여기서 할 수 있게, 언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들면 훨씬 금방 끝나요. 이런 고성방가형은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더 촉매지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더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고성방가형은 절대 맞대응하지 말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언성이 계속 높을 때는 장소를 옮겨서 분위기를 바꾼다.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이 가장 유효한. 그 다음에 수다형, 다다다다닥 수다형 많죠. 이런 분들은 또 많이 들어주면 좋아요.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면 좋다. 그리고 고객이 너무 말이 길어지고, 이제 뒤에 이제 대기자가 많아지고 그럴 때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뭔가 정중하게 말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건 요러니까 이렇게 해서 말을 끊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끊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매뉴얼이다 하는 거죠. 무언무감형, 정중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한다.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말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정중하고 친절하게, 그 다음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이게 언어적 특성이었고요. 하나 더 있죠, 참. 독백형. 그러니까 혼자 말하고 혼자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회를 준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렇죠? 뭔가 소심한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발짝 떨어져서 결정하도록 줍니다. 무심한 척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준다. 도움을 요청할 때 최선을 다해 응대한다. 소심형하고 비슷해요. 독백형이 뭔가 자신의 에어리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밀착 마크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박학다식형,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경청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준다. 동조의 말이나 동작을 적극적으로 보여준다. 그쵸? 결국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 거기까지, 이렇군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말도 동조해주고 동작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특성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행동적 특성에 따라서 또 우리가 분류를 해보죠. 우유부단형. 우유부단형. 이 우유부단형도 참 쉬우면 쉬워 보이지만 복잡하면 끝없이 복잡해. 헷갈려요. 시기적절히 질문 또는 조언을 하여 고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도를 잘 하면 훨씬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격형. 공격형도 스타일이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뭔가 욱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욱하는 공격형. 그래서 침착성을 유지하고 정중히 응대한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화내거나 여러분도 거기에 감정이 휘말려서 뭔가 욱하면 안 되고 같이 욱해서 끝나요. 그 다음에 논쟁을 하거나 화를 내지 말고 고객이 스스로 조용해질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휘말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호의형. 호의에 대한 감사 표현을 잊지 않는다. 그쵸? 이런 분들은 되게 젠틀한 스타일이, 말이라도 되게 젠틀하게 해요. 상대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말을 절제한다. 그쵸? 뭔가 호의를 베풀고 뭔가 그렇지만 결국에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의도에 말리면 손해예요. 말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정신 차리고 이제 호의는 호의대로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의 방향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진입 파악을 위하여 질문을 한다. 알아야죠. 그 다음에 외유내강의 모습을 유지한다. 그렇죠? 이렇게 호의를 여러가지 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죠. 흥분형. 고객을 자극한 표현을 상봐야 돼. 이것도 이제 공격형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다혈질이죠. 그렇죠? 온화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정성스럽게 응대한다. 고객이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우회적 표현을 한다. 고객이 오해할 만한 농담이나 웃음을 보이지 않는다. 그쵸? 웃음. 이 웃음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데, 뭐야, 날 무시하는 거지? 비웃는 걸로만 이걸 확대 해석해요. 일부러라도. 그쵸?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비웃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관리를 해야 돼요. 민감합니다. 흥분형은 굉장히 민감하다. 과다한 요구형.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쵸? 고객이 과다하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표현을 해야 되고,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자세히 설명을 한다. 고객이 무안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한다.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그렇죠? 고객이 무안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한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아무리 고객님이 과다한 요구를 해도
지금이 최선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이게 한계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화자찬형, 칭찬하고 맞장구를 쳐주며 마음껏 자랑하도록 기회를 준다. 자존심을 세워준다. 칭찬을 하고 맞장구를 쳐주며 마음껏 자랑하도록 기회를 준다. 자존심을 세워준다. 자화자찬,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 얘기하고 막 나 잘났어 뭐 이런 스타일, 내가 최고야 이런 부분, 심리적으로,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겹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봐서 그러한 캐릭터들을 어떻게 응대할지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잘 관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적 관점에, 기타 특성에 따른 고객 유형별 대응 방안을 보게 되면 전문가형이 있어요. 전문가형. 상대의 능력과 지위를 칭찬과 감탄의 말로 인정해준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스스로 느끼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거 참 고급진 기술인 것 같아요. 전문가형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을 사러 온 고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연구원이에요. 막 이게 그쵸, 엔지니어예요. 근데 뭔가 전자제품에 대해서 전문가적 관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옛날 얘기인데 지금 기술이 개발이 돼서 옛날 얘기다. 근데 그거를 고객님 그 옛날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책자를 주고 통계치를 주고 연구 결과의 기준치를 주면 됩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이렇게 연구 결과상 이거는 10년 동안 고장이 없어요. 반영구적입니다.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그 사람은 뭐야 그렇지가 않는데 라고 하다가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대화 중에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골 행세형을 보게 되면 다른 고객이 있을 경우 특별한 대우는 자제한다. 개인적인 응대에서는 종종 특별한 대움을 표현한다. 항상 솔직하고 정성을 다한다. 이 단골 행세형 응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진짜 단골일 수도 있지만 VIP일 수도 있지만 몇 번 왔는데 VIP식으로 한다. 근데 이제 뭔가 더 달라는 거죠. 뭔가 날 더 대우해주고 뭔가 더 서비스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고객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한테 만약 1,000원에 2개인데 이 사람한테 1,000원에 3개를 준다고 다른 고객은 난 뭐야? 나도 1,000원에 3개 줘요. 이렇게 돼요.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리고 또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응대할 때는 특별히 대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잘 관리하는 게 좋죠. 또 올 수 있고 더 충성 고객과 재구매율이 높으니까 잘 하는 게 되게 좋죠. 그렇죠? 동반자형, 어린이 애완견이 같이 왔고 그거의 특징을 파악하여 적절히 찬사를 한다.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가 왔다. 그럼 이런 게 되게 좋죠. 아이를 칭찬하면 되게 좋죠. 되게 이쁘다. 되게 잘생겼다. 남자답게 생겼다. 엄청 씩씩하네. 엄청 튼튼하네. 어머, 똘똘해 보이네. 공부 잘하게 생겼다. 이러한 아이를 뭔가
칭찬해주고, 아이 칭찬해서 부모 입장에서 싫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음식을 팔 때도 엄마는 별로지만 아이가 먹었을 때 맛있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맛있지, 이렇게 애가 사달라게 하면 엄마는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애완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동반자는 그 애지중지하는 것들이죠, 아이와 이제 애완견.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하면 훨씬 쉽게 잘 풀릴 수 있어요. 동반자가 불편한 언행을 보이면 화내지 말고 달래준다. 그렇죠? 동반자가 또 반대의 영향을 미쳐요. 소비자는 사고 싶은데 동반자가 이거 사지 말자,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또 바이어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피해가는 방법을 구사하면 또 좋죠. 고객 불만이 발생하는 상황별 대응 요령. 고객이 격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객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프로젝트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장난 아니겠죠, 고객이. 상품이 지정된 날짜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 엄청 또 열받겠죠. 계약된 것과 상이한 제품이 전해지는 경우, 전달 과정에 상품이 훼손된 경우, 고객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이제 경우들이죠. 이럴 때 잘 어떻게 처리를, 이런 경우는 정말 격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일단 고객의 유형, 우리가 어떻게 봤던 많은, 그쵸, 언어적, 심리적, 그 다음 행동적, 그리고 기타 특성들까지 봤죠. 이걸 보고 판단을 해요. 어떤 스타일인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에 이런 것을, 불만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응대를 하고, 이제 회사나 환경 탓하지 않고 고객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으며 곤란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회사나 환경 탓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잘 하시고, 일단은 그렇게 고객이 격분하고 이제 열받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객을 진정시킨 후 화난 이유를 정확히 말하도록 유도해야 돼요. 이건 남겨놔야 됩니다. 요즘 모든 내용이 녹취하기 때문에 진정하시고요. 너무 화나겠어요. 당황하셨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정확히 좀 말씀해 보시고, 어떻게 돼서 어디가 어떻게 파손이 되고, 언제 왔죠, 언제 오기로 했죠, 이런 것들. 왜냐면 고객이 격분을 했을 때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고 부드럽지가 않고 정확치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전달해야 되고,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만족할지를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한다. 서로의 합의점을 찾고 그것을 반드시 이해할 것을 약속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무조건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실천에 옮겨야 된다. 기본적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숙지하시고, 그죠? 기업이 먼저 문제를 알게 되고 뭔가 사건과 뭔가 하자를 알게 됐을 때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의 과실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도 이런 걸 다 먼저 발생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죠. 개인정보 유출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은폐하려는 게 많았지만 먼저 해야 돼요. 무슨 가스, 무슨 화학 액체가 유출됐다, 이런 것도 미리 알려줘야 되고, 그런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 대응 요령은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상황을 전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한 번에 덮다가 안 덮어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변명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사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로의 관계성을 강조한다. 아, 여태까지 잘했지만, 한 번 실수했지만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여태까지의 그걸 봐서라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잘 좀 이해해 주세요. 향후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희망을 전달한다.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되게 이 부분을 잘 하시면 좋아요. 자, 오늘 14주차 수업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수업 15주차죠. 보강 수업인데 15주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